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24강 엔드타임 포인트 20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때 이제 동아시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을 했지만 역시 한국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판단하기가 힘든 그 마지막 때 어떠한 이제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한국은 미혹이 심한 지역이다. 종교, 그 사회, 어떤 정치, 어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미혹이 이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또한 이것은 영의 전쟁이 가장 또한 치열한 곳이다라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 아메리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이 조금 기관지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좀 기침이라든가 이런 고 저희가 있는데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메리카 지역은 마지막 때 아메리카 지역은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하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 나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종적인 그러한 그 구분과 또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오면서부터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르게 나아가서 이제 미국과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 단일 패권 국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일 패권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합쳐도 그 미국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는다고 해도 이렇게 모든 면에서 미국이 이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이주하게 되었고, 그렇죠? 17세기 초반부터 그렇게 이렇게 이주가 이루어졌고, 이제 신앙인과 이교도들이 미국을 건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 중심으로 그 신앙인들이 이렇게 그 미국을 건국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이교도들도 미국 건국에 그 깊숙이 관여를 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제 그 신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숨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 이교도들은 이제 그 세계 이제 단일 정부를 위해서 이제 그 나아가는 세력들이고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의 수하가 돼서 전 세계를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 체제 속으로 이제 그 몰아넣을 그러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번영을 하게 되었고, 그렇죠. 독립이 1776년경 됐을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그 중엽 그 이후로부터 해서 번영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과 이제 영토 확장과 어떤 그 번영의 그 이런 시기였고 이제 정신적으로 준비가 됐다. 그러한 번영할 그리고 또 자원적으로도 풍부했고 그 인재가 이제 풍부했다. 그러니까 이민의 나라,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한 것처럼 이민자가 와서 자기가 노력을 기울이면은 거기에 대한 이렇게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유럽, 유럽에 이제 반유대주의가 이제 기승했었고 프랑스라든가 특히 이제 그 20세기 들어가지고 독일 출신 유대인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 그 독일에서 이제 탄압이 이제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렇게 되면서 그 미국이 이제 인재가 획기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고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세계의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어떠한 블랙홀이 되었다. 인재 블랙홀. 그렇죠. 그것이 미국의 번영을 가지고 왔고 지금의 단일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그 미국이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미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외부에서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세력은 없는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 체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은 이제 예언적으로는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 그러한 운명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때에, 이렇게 무너지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현상은 미국 스스로가 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진 좌파들이 이제 미국을 장악하게 되었다. 정계라든가 미디어라든가 빅테크라든가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급진 좌파 세력이 반하나님 세력을 가진 그 세력, 그리고 또 거기와 아까도 쭉 이어져 내려온 그 세계 단일 정부 세력들이 볼 때에 미국을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또한 이제 미국이 무너지는데 크게 또한 일조하고 있는 것이 불법 이민과 난민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급진 좌파가 수적으로 이제 열세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게 미디어라든가 정계 이런 걸 장악을 했지만, 그 이제 기존의 다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그 정권을 여러 가지 탈취를 했지만, 결국에는 불법 이민과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그들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그 급진 좌파가 살아남기 때문에, 이런 불법 이민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차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불법 이민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지금 미국이 지금까지 그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알려졌지만,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탄압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압하고 있는 이제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기독교 단체 자체가, 기독교가 자체적으로 또한 타락의 길, 여러 가지 동성애 목사를 이렇게 안수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 모습 속에서 종교 통합으로 나아간다던가 하는 그러한 신앙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던 그러한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반유대주의가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능력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미국이 그 마지막 때에 무너지게 되는 것은, 이제 지금 벌써 2, 30년 전에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것이고, 또 10년 전만 해도 이러한 미국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러한 어떤 스스로 미국이 무너지는 길을 택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미국은 이제 저그리스도 체계에 이제 복속하게 된다, 마지막 때에는. 근데 그것이 이제 여섯째 나팔 이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때 이 부분에 그 딱 중간에 이루어질 여섯째 나팔 전쟁.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몇 년, 한 5년만 이렇게 지나게 되더라도 미국은 핵 테러의 위기가 상당히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예측으로는 마지막 때에 임박하거나 그 마지막 때 이제 초입에 들어가게 되거나 할 때에 이슬람 급진 단체에서 핵 테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미국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충격파를 줄 가능성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초반에 있어서 지난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충돌은 이제 불가피한 것이고, 이것이 함께 몰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은
이제 러시아가 자기네와 같이 하기를 바라겠지만 러시아는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스스로 다 무너져야 러시아가 어떤 두 세력이 이렇게 그 저기에서 이렇게 이득을 얻는 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이제 중국과 이게 군사 훈련도 같이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결정적인 때에는 미국과 이렇게 요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넷째 짐승 후 로마 제국 체제에 복속하게 된다. 그것이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섯째 나팔 전쟁에서 제압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는 러시아가 적그리스도의 연대 국가가 돼서 이렇게 그 여기에 일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와 춤,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탱고라든가 브라질 삼바라든가 춤이 또 잘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카니발 축제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알려졌는데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에 그 라틴 아메리카라는 곳은 마지막 때에 있어서 비핵심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심 지역과는 다른 양상으로 그러한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 급히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지막 때의 일반적인 이제 마지막 때의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중동 지역의 그 인류 문명의 핵심에서 가장 먼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핵심 문명의 중심에서 가장 먼 곳이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몽골로이드가 이쪽 베링 해협이라든가 알류산 열도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아메리칸 원주민이 되었다. 이런 아메리칸 원주민 요즘 나오는 연구 결과로서는 이제 한국 동이족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처음에 몽골로이드가 이렇게 진출했는데 이제 15세기 말년부터 이제 저기 여기가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이제 서유럽이 진출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이쪽 처음에는 몽골로이드 우리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장착했다가 이제 15세기, 16세기에 있어서 신대륙의 발견이라 그래서 이제 서유럽 세력이 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곳을 차지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앵글로 섹슨족이 중심이 되고 여기는 라틴족들이 중심이 돼서 여기를 이제 라틴 아메리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뭐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크게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활약이 이제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파나마 이제 저기죠 해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북미라 그리고 여기를 이제 남미라 그러잖아요. 남아메리카. 여기는 또 중남미 멕시코하고 여기 있는 그 나라를 해가지고 중미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어떤 대항해 진출이 이제 강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먼저 시작했죠. 그 다음에 스페인이 곧바로 이렇게 그 대항해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충돌. 그러니까 1492년에 이제 신대륙이 이제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져 가지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교황 이제 알렉산드르 6세에 의해 가지고 1494년에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이렇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제 맺게 되어서 결국 여기 그렇죠. 여기 이제 브라질 끝에 이렇게 이르는 여기 서경 46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서쪽은 이제 스페인이 이제 식민지를 갖도록 하고 이쪽에서부터 일본 있는 데까지를 이제
동쪽 지역을 서경 46도 동쪽 지역은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저기 식민지를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하고 하는 이러한 도르테시아스 그 이제 조약이 이제 그 교황에 의해서 이제 거의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총 같은 것도 이제 전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러한 어떤 조약에 이렇게 또 많은 이제 그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득을 많이 본 건 어디예요? 이 이득을 많이 본 거는 여기 이제 그 이쪽 지역 여기 브라질 지역만 이제 포르투갈 지역이 되고 포르투갈어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중남미 이쪽 지역은 다 이제 그 스페인의 영토가 돼서 여기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들을 여기에 이제 부황 체제를 이제 만들죠. 부황이니까 여기 이제 콜롬비아 이쪽 이제 페루, 콜롬비아 이쪽 지역을 또 부황으로 이렇게 또 정복해서 하고 이쪽은 아르헨티나라든가 이제 그 이런 파라과이 이런 나라들을 또 부황을 이렇게 두어가지고 통치를 이렇게 크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브라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투갈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이제 특색이 혼혈과 다인종으로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혼혈 인종적에 따라서 다층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백인들, 유럽 백인들이 큰 적이라고 한다면은 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태어난 아메리카 대륙에서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난 백인들은 또 2등 시민이 되고 또 여기서 또 혼혈이 된 사람은 또 3등 시민 또 여기 또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흑인들을 많이 그 농작물을 경영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데 이 흑인과 또 이렇게 혼혈이 된 거는 또 제4 계층이 되고 다양한 계층적 그러니까 인종에 의한 다양한 계층이 이루어졌고 상당히 여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주민도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이제 혼혈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기가 되었다 이렇게 여기에 비해서 이제 카나다, 미국이라든가 요 앵글로색슨 그 지역은 어때요? 그 이민 자체가 유럽에서 올 때 가족 이민이 왔다. 가족 이민. 그래서 저기죠. 그 백인들 중심의 어떤 그 가정을 이루면서 퍼져나가고 또 이렇게 와서 그 이렇게 인디언들과 이렇게 혼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인디언 말살 정책을 피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디언들이 많이 이제 살육을 당하고 이랬죠. 물론 이쪽도 이제 라틴 아메리카도 인디언들이 많이 살육을 당했지만 그래도 일부는 많이 또 이렇게 결혼으로 여기는 이제 처음에 군대가 왔으니까 이제 남자만 왔으니까 거기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첩으로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이 그 여기 앵글로색슨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큰 어떠한 그 다른 모습의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현재 중남미 지역은 이제 반미 정서가 또한 강하고 또한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미국으로의 이동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불법 이민, 경제 이민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경제 이민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미국으로 많이 이동하려고 불법 이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포퓰리즘 좌파의 어떤 지금 전성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아작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이제 독재가 있었지만은 20세기 이제 초중반 같은 경우도처럼 독재의 어떤 성향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라든가 이런 것은 잘 이렇게 운영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그 19세기 중반만 해더라도 요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세계의 아주 그 굉장한 광대국 저기죠. 한 5위에서 10위 사이에 드는 강한 강대국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 좋은 말로 진출이지 중국이 중남미를 지금
저기 하고, 그러니까 거의 아프리카처럼, 그러니까 약탈하고 있다, 그러한 수준에까지 말로 표현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이르고 있다. 물론 그렇게 그 표현하는 것이 어떤 합법적으로 또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식민지 시대처럼은 아니지만, 이제 중국의 영향권으로 중남미가 이제 그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길지만 요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은 이건 시사저널에서 그 올해 21년도 1월 12일째 기사입니다. 미국의 턱밑까지 파고든 중국, 중남미 공략 성공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미국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이제 파괴 공작 중에 하나가 또 중남미 지역을 공략함으로써 미국의 이제 그 불법 이민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 뒷마당 중남미에서 최대 투자 무역 파트너 대 시진핑 시대 들어 더 공세적. 지난해 12월 28일 블룸버그 통신은 2020년 중국이 중남미에서 펼친 인수 합병 규모가 77억 달러로 가장 컸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를 합친 것보다 많다. 미국과 유럽이 자국의 전략 산업을 중국이 인수하는 걸 견제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중국이 지구 반대편인 중남미에서 벌인 기업 사냥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됐다. 중남미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원보고이기 때문이다. 2019년 중남미의 석유 매장량은 3,252억 배럴로 중동에 이어 세계 2위다. 뜻밖에도 세계의 석유 매장량 1위 국가는 베네수엘라다. 중남미에는 산업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광물 자원도 몰려 있다. 초전도체 원료인 나우빔은 95%, 2차 전지 원료인 리튬은 68%, 전선 원료인 구리는 47% 등이 중남미에 매장되어 있다. 지난해 중남미에서 체결된 최대 M&A는 중국의 국가전망 유한공사가 따냈다. 11월에 칠레의 최대 전력회사인 CGE를 5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투자뿐만 아니라 중국은 2018년부터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전 지역에서 미국을 제치고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특히 남미의 경제 대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중국 편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편중 현상, 그러니까 중국이 이 중남미를 공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 이제 강해짐으로써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미,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또 중요한 나라는 브라질이기 때문에 브라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중국으로 미국에 이제 마지막 때 도전할 것인가가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점이 제일 이제 중요한 점이고, 이제 포르투갈어권 공동체 리더로서의 의미는 없다. 20세기 후반부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력했고, 남미 공동시장 창설, 남미 국가연합 창설을 주도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어떤 저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벌써 10년 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브라질 경제도 좋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것들을 이제 남미를 주도하고 또 이렇게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까지 노력을 하는 그러한 나라였지만, 그래서 이제 브릭스라고 불렸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다음에 여기 차이나, 이렇게 브릭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차세대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인도가 미국이 이제 동맹화 됐잖아요. 그렇죠. 쿼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동맹화되고, 또 이제 브라질은 친중국화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지금 브라질의 최대 이제 상대 교육국이고, 글로벌 전략 동반자 관계를 형성을 했다, 격상을 했다. 2012년에. 그래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2017년 대중국 교역액은 수출액은 475억 불, 수입액은 273억 불, 총 748억 불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출액, 그 브라질의 수출액에서도 이렇게 보듯이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저기죠. 그 브라질이 중국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재 그 2021년 8월에 이제 코로나라든가 가뭄, 그 식량 위기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브라질이 타격을 받았고 또 이제 그 가뭄이 또한 요즘 많이 그 일어나서 식량이 풍족했던 이제 브라질이 식량 위기까지도 생각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부채가 급격히 상승하게 돼서 이제 IMF의 어떤 경고도 있었고 재정 위기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브라질이 이제 남미에서 가장 이제 그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력도 한 8위, 9위 정도 합니다. 세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브라질의 행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남미에서의 마지막 때가 요 지역권 내에서의 다툼으로 끝날 것인가, 브라질이 이제 중국의 편이 돼서 미국에 도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렇지만은 여섯째 나팔 전쟁 때 결국 저 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것은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또 남미 국가들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남미 국가들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주의가 이제 부흥을 했다. 여기는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전통적으로 카톨릭 강세 지역이고 이제 또 혼합주의적 기독교, 그다음 민중 신학 등등이 이렇게 많이 그 어떤 그 유행을 한 지역이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이 한과 원망이 많은 역사와 인종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 못 살거나 다 또 잘 살거나 하면은 뭐 큰 한이 없겠지만 각종 혼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뭐예요? 하나의 차별받게 된다.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차별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한과 원망이 섞인 그러한 그 어떤 인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30년간에 있어서 기독교의 복음주의의 성장은 아주 놀라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과 이제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건 좀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마지막 때 현상을 이제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라틴 아메리카는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한 마지막 때 현상을 겪게 된다. 즉 사회 혼란과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사회 혼란이 이렇게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 이제 많은데 마지막 때는 또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치안이 불안하게 될 것이다. 있죠.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가 이제 극심하게 되는데 환태평양 조산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쪽 지역이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 아니에요. 안데스 산맥 이쪽 지역에 이제 지진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또한 이쪽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그 지역적 특성상 여기 해안가에 이제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과 해일로 이제 서쪽 해안가 중심으로 동쪽 해안가 서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지역에 저기 그 지진과 해일로 인해 가지고 그 타격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요 중앙 여러 가지 이쪽 지역의 산지라든가 이런데 인구가 또 여긴 늪지대, 아마존강 지역은 늪지대이기 때문에 결국 서쪽 해안가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쪽 지역이 이제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그 사상자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 초반에 정치 경제적 위기 때에 중남미는 이제 북미로의 이동이 상당히 이제 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이쪽 이제 북쪽으로의 이동이 이제 지금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남미 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중남미 독립 과정에서의 영토 분쟁이 그렇게 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지역이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또 이제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각 이제 이해 군벌이라든가 어떤 기득권 세력들 있잖아요. 그쪽 세력 간에 여러 가지 또 인종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충돌이 그때 많이 있었다. 볼리비아와 칠레, 페루, 볼리비아 연합군이 또한 여러 가지 칠레랑 싸운다던가 다른 나라랑 싸운다던가 에콰도르, 페루 전쟁이라든가 상당한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니까 19세기죠. 20세기 중반에 많은 이제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까지도 많은 이제 충돌이 있었다. 영토를 두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어서 그 분쟁이 이제 재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한 이제 미국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단일 패권국 미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자본주의 화폐 이제 재정 위기를 이제 또한 어떤 그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 가지 화폐를 달러를 지금 마음대로 찍어내고 또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될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지금의 화폐 그 종이 화폐에서 이제 전자 화폐로의 그 이행 과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떻게 이 저기 기축 통화를 지금 또한 이제 기축 통화에 대해서도 여러 도전이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타격이 그때 이제 조만간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올수록 그렇죠. 그리고 동북아 전쟁에 미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각종 또 자연재해 등이 이렇게 그 미국을 이제 몰락시키는데 한몫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적그리스도 체제에 복속하게 된다. 여섯째 나팔 전쟁 그 이후로는 그리고 이제 중남미의 마지막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사회 혼란, 자연재해, 분쟁 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은 그 극심하게 될 것이고 그 중남미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저그리스도 체제에 복속돼서 여섯째 나팔 전쟁 이후로는 요 북미처럼 요 중남미도 이렇게 그 저그리스도 체제에 복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남미의 어떤 포인트는 그 앞으로의 포인트는 이제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 즉 멕시코가 지금 미국 경제권 내 그 안에 크게 영향받고 있고 정치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멕시코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결정,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브라질의 여러 가지 선택이 이제 그 중남미의 어떠한 그 마지막 때가 그 영내에서의 어떤 분쟁 차원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 여러 가지 같이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어떤 마지막 때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 두 나라는 멕시코와 브라질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